국민소득은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럼 왜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을 국민소득으로 측정할까요? 국민소득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양으로 측정하거나 금 또는 외환 보유액으로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을 측정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재산이나 금 또는 돈의 양으로는 직접적으로 생활 수준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동하고, 거주함에 있어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땅과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땅과 돈으로 임대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한다면 그 땅과 돈은 그 사람의 생활 수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생활 수준은 그 사람의 소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소비 수준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산 그 자체는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재산을 이용하여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얻을 때 그 소득만큼만 생활 수준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을 파는 경우에는 재산을 판 돈으로 소비할 수 있으므로 재산이 생활 수준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은 누군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고 이 돈을 소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을 자신의 재산과 바꾸어서 소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비의 주체가 재산 매수인에서 재산 매도인으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 경제 전체의 생활 수준에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즉, 원래는 재산 매수인이 소비하여야 할 현금을 매매를 통하여 재산 매도인이 소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은 전체 국민의 소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전체 국민의 소비 수준은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에서 결정되며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은 전체 국민의 생산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소득 중에서 일부를 저축하거나 생산자가 생산 중에서 일부를 투자하는 것을 일단 제외하면 위와 같이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으며 소비가 있어야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염병 사태와 같이 급격한 소비 위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가 줄어들어서 기업의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재고 증가는 기업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감소는 다시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먼저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소비 증가는 기업의 재고 감소와 고용 증가를 유발하고 고용 증가는 다시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발하고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다시 소비 증가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의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생산의 증가가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증가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급격한 수요 위축의 시기에는 인위적인 재난지원금이 소비 및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방향성만큼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난지원금은 그냥 이례적 소비로 끝나서 없어져 버리는 돈이 아니라 분명한 생산 증가와 소득 증가의 효과를 가지는 경제의 마중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불효불급한 추경 편성도 경제의 마중물이라고 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소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 편성도 나라국간을 터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외국 언론과 야당의 태도는 참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